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진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조금 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라서 우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기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서 오는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은 2022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허용하고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으로 강제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퇴직금 적립금을 보조하고 자산 운용에 따른 수수료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주식 등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6년 7월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계약형 제도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라면 기금형은 노사가 별도로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의 판매와 운용, 공시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아주 중요하죠.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처럼 좀 좋게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IM투자증권 이민희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목표 주가를 기존 143만 원에서 135만 원, 1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셨더라고요. 그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역사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가 2년 만에 신저가가 돼 있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주력 사업 스마트폰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전사적으로도 부품 사업이라든가 다 해서 실적이 계속 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급격히 빠지는 이제 수익성 하락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가 또 결코 이렇게 지금이 싸다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내려가는 하향 국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반등이나 이런 것도
계속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별히 삼성이 어떤 아직까지 뭐 전략적인 변화도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고 시장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중립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상승 여력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 쇼크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을 위협하는 게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샤오미, 화웨이 이런 것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삼성이 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 중국 중저가 폰의 어떤 그 저력이랄까요?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중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화권 업체들은 사실상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미국 같은 게 특허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중국하고 그다음 신흥 국가들, 뭐 남미나 그다음 아시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급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시장의 추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200 밑에 소위 그 저가 폰들, 중저가 폰이 그 지금 이미 상반기 말로 보면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비중이 40%였고 2년 전에는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200 밑에 중저가 폰 시장이 결국 그쪽이 이제 대세로 크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고가 폰 시장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그런 급성장하는 $200 밑에 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현재 2분기로 보면은 점유율이 13%인데 1년 전만 해도 21%였고 2년 전에는 거의 30%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급격히 중화권에 밀리면서 빠지고 다른 업체 반면에 고가폰 시장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도 최근에 보면 갤럭시 S5나 이런 판매가 저조한 것처럼 어떤 삼성의 어떤 고객들의 로열티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아이폰 6 애플이 아이폰 6로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 경쟁사들이 또 고가폰들도 다 나름 이제 경쟁력 있는 것들 많이 소니나 뭐 LG도 그렇고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경쟁 환경은 고가폰에서도 이제 어렵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의 현재 문제라고 봅니다. 네. 급성장하고 있는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계속 밀리고 있고 중화권에 밀리고 있고 확보했던 고가폰 시장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고가폰과 저가폰 이 기능면이나 디자인면이나 그다지 차이가 좀 없어지는 게 좀 구조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는 좀 범용화돼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런 하이엔드와 로엔드 간의 어떤 이제 고가폰, 저가폰 간의 그런 하드웨어 스펙의 차이가 점점 갈수록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처음에는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어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저마다 이런 하드웨어 제조 기술들도 많이 쫓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가격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원가 경쟁 싸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이제 포화 상태에 갔고 성장은 둔화되고 경쟁은 심해지고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네. 9월에 아이폰 6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아이폰 6에 대한 그 전망이랄까요? 아이폰 6는 고가폰 시장에서 계속 좀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건지, 삼성 갤럭시 S에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일단 그 확실한 그 고객 로열층이 있는 것 같아요. 로열티가 강한 그 고객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소위 이제 애플 매니아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애플이 사실 지난 2년간 보면 삼성 대비해서 이제 마켓시어나 이런 거에서 고가폰에서는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게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배터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화면 사이즈였어요. 네. 그리고 삼성이 사실 대화면 사이즈로 차별화를 뒀었고, 근데 이제는 애플도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이제 대화면 사이즈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좀 더 좋은 사양의 그런 건 폰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는 걸 보면 그 상당한 대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6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이 또
아이폰 5까지 썼던 사람들이 그 교체 수요가 좀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로 많이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애플로 좀 돌아가려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아이폰 6가 나오면 일단 고가폰 시장에서 타 경쟁사들이 상당한 좀 어떻게 하면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6 쪽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 이제 IT 모바일 부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가전기기 뭐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요. 그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뭐 절대적으로 이익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이 4분기에는 이제 신모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갤럭시 노트 4나 뭐 알파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고가폰 시장 환경 자체가 계속 좀 어렵고 특히 4분기에는 또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하기는 계속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다른 이제 부품 사업들이 있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근데 삼성전자는 타 경쟁사하고 좀 다르게 그 자체 그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른 IT 업체들은 뭐 중화권이나 애플 쪽에 들어가는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쪽에서 물량론은 이제 수혜를 좀 복구했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내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캡티브 마켓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이제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같이 이제 사업이 같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단들도 좀 계속해서 실적이 좀 OLED나 시스템에서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4분기에도 실적은 여전히 그 지금 3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뭔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M투자증권 이민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에 따라서 줄줄이 목표 주가도 낮추고 있고 또 실적 추정치도 낮추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이죠. 3분기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3분기 매출 49.9조 원, 영업이익 6.2조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지만 또 IT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부진 이쪽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하이투자증권 볼까요? 하이투자증권 송명석 연구위원은요. 3분기 영업 전망을 6.1조 원으로 받고 적정 주가를 16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T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2%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증권 박영주 연구위원 아직 홍콩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3분기 매출 50조 원에 영업이익 5.9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5조 원대를 예상을 하셨네요. IT 모바일 부문 디스플레이 모두 부진할 것이고 가전사업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50.9조 원, 영업이익 6.6조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목표 주가 15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부진의 그늘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소비자 가전 부문 계절 특성으로 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도 분석도 좀 좋지가 않은데 앞으로 향보 삼성전자가 뭔가 타겟책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주주클럽 이어집니다.